안녕하세요. 박지숙의 마인드 힐링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족 대명절 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가족들이 모이거나 이동이 예전과 같지는 않을 텐데요. 그로 인해서 맛난 음식과 요리의 가짓수도 줄어드는 것이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이번 설은 우리 마인드 힐링과 함께 하시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아보는 건 어떠실까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조금만 이렇게 여유 시간이 생기더라도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보잖아요. 네. 화장실에 가더라도 핸드폰을 들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핸드폰을 보는 건 사실 우리 두뇌에 네. 두뇌를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젊게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반대의 행위 같아요. 네, 지금 제가 두뇌를 좋게 만드는, 두뇌를 네. 건강하게 만드는 좋은 것들을 소개를 해드렸다면 두뇌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나쁜 것들을 빼주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중에 첫 번째는 핸드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니 해도 핸드폰이군요. 네, 핸드폰은 사실 우리가 두뇌가 휴식을 해야 되는 시간에도 목적 없이 네. 계속 사용을 하게 하면서 뇌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빛자극도 굉장히 강하기도 하고요. 일반적인 자극들은 우리 뇌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핸드폰 사용하는 시간을 조금 더 줄여주시고 그 시간에 밖에 나가서 바깥바람을 쏘이면서 호흡을 하신다거나 명상을 해보신다거나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앉아있는 것들도 네. 눈뿐만 아니라 뇌를 쉬게 해줄 수 있는 휴식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두뇌를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운동도 해야 되지만 네. 반면에 또 두뇌를 휴식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저 지금 궁금한 게 생각이 났는데 네. 우리 흔히 요새 뭐 멍 때리기 대회도 있고 네. 멍을 때린다는 말들을 자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직장인들이 너무나 이제 힘들고 머리가 아프다 보니까 가끔씩 어떻게 휴식을 취하세요 하면 저는 나가서 멍 때립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멍 때리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업무를 하다가 아니면 학생들이 학습을 하다가 중간에 자꾸 집중이 안 되고 멍 때리고 있는 상황들은 네. 그만큼 내가 내 뇌에서 이것들을 활동한 에너지가 떨어졌다는 신호거든요.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기 때문에 그때는 잠깐 쉬어주는 시간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이 그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업무 강도에 시달리다가 밖에 나가서 멍 때리고 옵니다는 그 휴식을 실천하는 개념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나도 모르게 멍이 때려지면 네. 이거는 너의 머리가 두뇌가 너무 과부하가 됐으니까 지금 이제 쉬어줄 타이밍이야 하는 신호로 알아들으라는 거고 두 번째 내가 이제 의도적으로 멍을 때리는 것은 과부하된 나의 두뇌를 좀 가끔씩은 쉬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이신 거죠? 네, 정확하십니다. 네네네. 그러면 선생님, 그 외에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운동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법 중에 박수치기는 다 아시죠? 예, 간혹 TV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박수를 쳤을 때 혈액순환이 잘 돼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거기에 박수를 치는 건 굉장히 간단한 동작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뇌는 이걸 자극으로 치부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뇌를 사용해야 하는 하나의 조건을 또 포함을 시켜주실 수 있으세요. 요즘 핸드폰 어플에 보시면 메트로놈이라는 그 박자를 맞춰주는 그게 전자식으로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 피아노 칠 때 이렇게 똑딱 이렇게 박자 맞춰주는 기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박자에 맞춰서 박수를 치는 것들. 그래서 소리를 듣고 박수를 칠 때 내가 청각 처리하는 반응 속도를 처리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타이밍을 예측하고 정확하게 맞추는 것들을 조절을 함으로써 전두엽을 또 많이 사용을 해주어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박자를 맞춰주시는 방법들이 있고 간혹 소리를 낼 수 없는 환경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늘이 있는 시계 보시고요.
초침이 왔다 가는 거에 그러니까 움직일 때마다 그거에 맞춰서 박사를 쳐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1초마다 치기엔 조금 이제 그렇죠. 너무 단순해진다면 3초에 한 번씩 친다거나 아니면 우리 369 게임 하는 것처럼 3초, 6초, 9초, 12초 이렇게 그거에 맞춰서 치시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만의 법칙을 만들어서 뭐 회전 시계라든지 초침의 시계를 이용해서 박수를 친다든지 핸드폰에서 어플을 받아서 또 그 박자에 맞춰서 박수를 친다든지.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들이. 그렇게 하면 선생님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기 쉽게 어떤 면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노인성 치매를 겪으시는 분들 대부분 진압력에 대한 부분들의 어려움을 겪으시고요. 그리고 인지나 기억력에 대한 어려움들을 겪으시게 되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은 제가 전두엽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전두엽 혼자만 단일하게 일을 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뇌에 어떠한 자극들을 처리하게 일을 줌으로써 일꾼이 생겨나게 되고 기억력에 대한 개선이나 아니면 진압력에 대한 이해 특히 박자를 맞추는 거 리듬감에 대한 부분들은 노인들이 될수록 조금 더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박자감이나 리듬감의 개선이 되면 운동 조절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이나 이런 문제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은 개선이 될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화를 하거나 약간의 기억력이나 이런 두뇌의 기능이 떨어질 때 보면 이렇게 걸음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하고 잘 못 걸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인 경우에는 한쪽에 이제 마비가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마비가 오면 이제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좀 보행에 문제가 생기시잖아요. 근데 그 보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걷기를 통한 재활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두뇌를 자극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좌뇌 우뇌에 대한 편향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보행에 대한 개선을 꾀할 수가 있고 실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 박자에 맞춰서 리듬에 맞춰서 이제 처리하는 운동 신경들을 계속 사용을 했을 때 알츠하이머셨던 분의 보행이 처음과 1년 후, 2년 후 점점 더 개선이 되어가는 모습들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네, 정말 사소한 운동 같은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군요. 네, 그만큼 우리 뇌가 복잡하고 여러 부분에서의 처리들을 서로 되게 통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자극들이 사실은 놓쳤던 부분이 결과적으로 큰 문제로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하나를 잡아가서 결과적으로 좋은 개선의 효과를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지금 말씀 주신 이렇게 박수치기 훈련은 우리 아이들이랑도 집에서 간단하게 재밌게 또 해볼 수 있을 팁 같아요. 네, 선생님께서 어떤 사례로 혹시 이 박수치기라든지 이런 사례로 아이들이 개선된 예가 있을까요?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중에 이제 집중력 문제로 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집중력이라고 해서 앉아서 계속 이제 뭐 연습을 하는 거, 뭐 엉덩이 힘을 길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앉아 있는 연습을 통해서 집중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런 친구들 대부분 어떠한 체크를 해보면 박자감에 대한 부분, 리듬감에 대한 부분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느새 느끼지 못하는 어느새 노래를 잘하게 됐다거나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되었다거나 하시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 자체로의 효과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들을 학습할 수 있는 집중력이 좋아지고 있는 결과로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 사실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막 집중해라, 끈기를 가지고 막 30분이라도 꾸준히 앉아 있어라 막 이렇게 강요를 하는데 사실 뭐 피아노, 태권도 이런 사교육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두뇌도 우리가 방법을 알고 구체적으로 훈련을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두뇌는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몇 살이 되면 두뇌의 그 발달이 멈춘다, 성장이 멈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신경 가소성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꾸준히 개발하고 사용을 해준다면 더욱더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고 노화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어떤 간단한 어떤 손 동작이라든지 눈을 이용해 가지고 두뇌를 훈련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외에 혹시 어떤 뭐 식이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두뇌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거, 이런 팁이 있을까요? 두뇌에 도움이 되는 자극을 주어서 두뇌의 기능을 올렸다면 두뇌에 그러니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들을 빼주는 게 필요한데, 식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밀가루, 우유, 탄수화물을 포함한 많은 당이 들어간 음식들이 네.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계속 운동을 진행을 함으로써 뇌에다 플러스 요인을 넣어줬다면 매일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서 마이너스가 이루어질 수 있고 네.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제자리 걸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식들의 제한, 나쁜 음식들을 빼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흔히 머리를 닮은 호두를 많이 먹으면, 견과류를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어떤 음식들이 우리 두뇌에 도움이 될까요? 네, 견과류를 얘기를 하는 것들은 견과류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뇌에 필요한 좋은 지방이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 뇌는 60% 이상이 지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지방을 어느 정도 섭취해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지방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 있죠. 많죠. 네. 비만도 문제가 되고요. 고지혈증에 대한 성인병 문제들도 있는데 뇌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부족하게 되면 그만큼 뇌에서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지방을 좀 잘 먹어주셔야 되는데, 견과류에는 생각한 것보다 오메가3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진 않아요. 네. 그래서 좋은 지방을 섭취를 해주시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 좋은 지방에는 코코넛 오일, 아보카도 오일,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의 섭취는 매우 두뇌를 위해서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나쁜 지방은 멀리하고 좋은 지방을 많이 섭취하라,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좋은 지방이 있다면 당연히 나쁜 지방이 있을 것이고, 나쁜 지방은 여러분들이 요리할 때 많이 쓰시는 우리 보통 식용유라고 네. 얘기하는 네. 식물성 기름들이 대표적이에요. 네. 이 기름들을 이제 짜려면 굉장히 고온에서 볶아주어야 하거든요. 네. 식물성 기름은 고온에서 볶아졌을 때 산화가 되기 쉽습니다. 근데 이 산화된 기름을 가지고 저희가 요리할 때 한 번 더 가열을 하게 되면 네. 굉장히 이제 산화가 많이 되겠죠. 산화가 많이 된 것들은 활성산소를 이제 생기게 만들고, 그것들을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나 자가 면역 질환을 얘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화된 기름들은 요리하실 때 빼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좋은 기름과 나쁜 기름의 중요성은 100번을 설명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기름 뭐뭐뭐, 나쁜 기름 뭐뭐뭐,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네, 좋은 기름에는 코코넛 오일, 아보카도 오일, 그리고 올리브 오일이 그쵸? 있는데 네. 올리브 오일은 가열점이 낮아서 요리하시는 것보다는 생으로 드시는 것들을 네. 추천을 드리고요. 거기에 들기름도 마찬가지로 저온압착으로 이제 추출된 것들은 생으로 먹는 것들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3패 정도를 측정하는 용지들도 판매를 하기는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기름 이제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가급적이면 피해야 할 기름은 뭐 마가린, 식용유, 또 네. 카놀라유 뭐 이런 것들인 거죠? 네, 뭐 포도씨유, 해바라기씨유, 그래서 많이 이제 알고 계시는 그 식용유라고 네. 하는 식물성 지방들이 이제 빠져야 되는 나쁜 기름이고요. 마가린 역시 유통과 보관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식물성 기름을 고체화시켜 놓은 네. 거거든요. 그래서 버터하고 마가린을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버터는 동물성 지방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굳을 수밖에 없고, 그것들은 요리할 때 사용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네. 마가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물성 지방을 고체화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요즘 마트에 가보면 마가린이라고 불렀던, 예전에 저희가 마가린이라고 네. 불렀던 식품들이 다 식물성 버터라는 식의 이름으로 네. 바꿔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는 잘 살펴보시고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유용한 팁 같습니다. 그러면 또 혹시 어떤 우리 음식 중에 또 주의할 만한 사항 혹시 있을까요?
아까 앞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밀가루, 우유 네. 들어가는 음식 그리고 탄수화물을 포함한 많은 당들은 우리 장내 환경을 유해균이 서식하기 좋은 것들로 계속 유지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 단백질, 우유에 들어있는 카제인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을 포함한 당. 네. 당은 어떤 건지 아시죠? 네, 예, 우리가 보통 설탕이라고 얘기하는 당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을 제한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실제로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되었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제한을 하셨을 때 한 달 만에 뭐 피부에 뾰루지가 들어가신다거나 네. 살이 좀 빠지신다거나 속이 좀 편해지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뭐 설사라든지 변비라든지 이런 증상에 대한 개선들이 좀 훨씬 더 좋아졌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훨씬 많으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피해야 할 음식들 중에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실 어떤 중독성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당이라든지 탄수화물 이런 거는 또 밀가루 이런 것들은 네. 한번 저희가 맛을 보면 정말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자꾸 찾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식이에 대한 부분들을 제안을 드렸을 때 대부분은 네. 이제 그거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럼 먹을 게 없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를 100% 안 먹고 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안을 드릴 때는 주중에는 먹되 주말에는 네. 피하고 그것들이 익숙해지게 되면 하루 걸러 하루씩 먹다가 네. 주중에 안 먹고 주말에 한두 번 치팅데이 때 이렇게 소량으로 먹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네. 그래서 한 번에 이것들을 100% 실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작심삼일이 그렇죠. 되기가 쉬워서 너무 괴로워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네. 생활 패턴을 익숙하게 하게 되면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원래 먹던 양의 50% 이상이 줄어들게 돼요. 네. 우리가 식이요법만 바꿔도 두뇌가 건강해진다. 그래서 역시 이제 식이요법을 바꾸면 가장 첫 번째로 장이 좋아질 거고 장이 제2의 뇌라고 하는 말이 맞군요. 네, 맞습니다. 장내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그곳에서 생겨난 독소들이 뇌에 가서 염증 반응을 만들기 때문에 뇌의 기능이 저하되는 아주 나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들의 관리가 사실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 많은 현대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밀가루 끊기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치팅데이도 마련해보고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먹자 이렇게 약속은 정해놓고 하는데 그게 잘 사실은 안 지켜지거든요. 네. 그래서 밀가루로 혹시 대체할 만한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요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들 중에 밀가루가 안 들어가는 것들은 네. 없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떡볶이인데요. 네. 떡볶이가 사실 쌀떡볶이하고 밀떡볶이하고 두 개로 나뉘어요. 네. 그래서 쌀떡볶이 위주로 섭취를 해주시는 것들이 한 방법이고 그 속에 들어가는 어묵 역시 밀가루가 들어간 제품, 밀가루가 안 들어간 제품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 드실 때는 쌀떡볶이에서 떡볶이 위주로 드시고 집에서 만들어 주실 때는 그렇게 재료들을 이제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것들을 이용해서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탕수육도 마찬가지로 찹쌀 탕수육이란 것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제품 이용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면 요리를 좋아하는 경우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네. 사실 쌀국수는 또 아이들이나 어른들 중에도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려서 제가 좀 많이 찾아봤는데 라면 중에는 밀가루가 안 들어가는 것들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찾은 게 쌀로 만든 소면이 있었어요. 네. 글루텐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쌀로 만든 소면을 이용해서 뭐 짜장 소스라든지 비빔국수라든지 아니면 파스타 소스를 집에서 이렇게 조리를 해서 네. 면을 그걸로 대체해서 하시는 것들도 방법이고요. 요즘엔 사실 제품들이 좀 많이 다양해진 게 글루텐 프리라고 치면은 파스타 면부터 과자, 빵까지 글루텐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들이 시판되고는 있어요. 네. 그럼 글루텐 프리 음식을 찾으면 그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음식이라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용해 주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이번 추석 때 제가 전을 부쳤는데요. 네. 전을 부칠 때 밀가루나 부침가루 사용하시잖아요. 그것도 찹쌀가루 이용하셔서 대체하시면 더 좋으실 것 네. 같아요. 그런 팁도 알아두면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떡볶이 같은 거 할 때는 사실 이제 쌀떡볶이를 먹어도 제 입맛에는 너무 달더라고요, 다들. 네, 맞아요. 네, 시중에서 파는 게 이제
이제 슈가,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서 또 그게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집에서 조리를 하실 때 설탕 대신 프락토 올리고당으로 당을 좀 대체를 해서 사용하시는 것들이 좋고요. 네. 프락토 올리고당은 이제 장내에서 좋은 균의 먹이가 되는 유일한 식이섬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마트에 판매하시는 제품들 사서 드시는 것들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프락토 올리고당 같은 거는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이군요. 네, 저는 집에 설탕이 없고요. 프락토 올리고당 하나로 모든 단맛을 대처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는 조금 많이 먹어도 상관없나요? 사실 당이 많아지는 것들은 장에서 뭐 좋은 균에 아니면 나쁜 균에 먹이가 되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당이 많아졌을 때 당화작용이라는 것들이 일어나면서 뇌에서의 기능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은 어쨌든 일일 섭취량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해주시고 예, 조절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뭐 당이 됐던 밀가루가 됐던 본인의 조절 능력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과자 같은 것도 한 봉지 뜯으면 습관적으로 다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저희 아이한테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간식이나 무엇을 샀을 때 그걸 뜯어서 몇 개 먹을 건지 소분을 해놓고 남은 것들은 지퍼백에 보관을 하게끔 해요. 근데 이게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게 그냥 앞에서 한 봉지를 뜯어서 무의식결에 다 먹어버리는 것보다는 먹을 만큼 덜어놓고 나머지는 보관을 했다가 다음번에 먹는 식으로 한다라면 섭취량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떡볶이 같은 경우도 나는 오늘 3분의 2만 먹겠다, 반만 먹겠다고 이렇게 덜어서 먹어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의 뇌라는 것은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걸 계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덜어놓고 시작을 하시는 게 조절을 하시는데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데 두부면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두부면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두부에 들어가는 콩이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보통 콩은 GMO 식품이 많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의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부면을 매일매일 섭취하시는 것들은 제한을 하시는 게 좋고 한 번씩 이렇게 면을 먹고 싶을 때 그걸로 대체를 하시는 것들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 컬러를 보는 순간 저도 갑자기 마음이 확 그냥 밝아지는 걸 느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 바틀들을 사용하는 건가요? 네, 오늘은 제가 일부분만 가지고 왔는데요. 60개 정도에 가까운 그 가지수의 컬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컬러를 보다가 내 마음이 가는 병 3개를 선택하게 되세요. 그러면 각 병마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 컬러들이 갖고 있는 메시지와 병이 갖고 있는 메시지를 저희가 리딩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혹시 이 색상들 중에서도 뭐 좋은 색상이 있고 나쁜 색상이 있고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맞아요. 그거를 정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자꾸 확인을 받으려고 하세요. 강사님, 제가 뽑은 건 이건 좋은 거죠. 저 사람이 뽑은 건 안 좋은 거죠. 라고 하시는데 사실 컬러에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컬러는 긍정과 부정의 메시지를 같이 갖고 있는데 내가 그 컬러를 뽑았을 때 내가 그 컬러의 긍정적인 부분을 발현하고 있느냐 아니면 균형이 깨져서 좀 부정적인 걸로 치우치고 있느냐 나의 균형 상태를 자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컬러를 통해서 나의 어떤 마음의 상태나 육체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컬러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사회자분께서 네. 오늘은 핑크가 네, 맞아요. 끌렸다라고 하셨잖아요. 일단 핑크부터 설명을 드리면 핑크는 그 보시는 것 자체로 사랑스러움이 느껴지는 컬러죠. 네. 그래서 핑크를 뽑으신 분들은 사랑에 대한 호기심, 네.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갈구가 네. 많으신 분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직까지도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핑크는 그 사랑이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랑은 타인과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나와의 사랑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주변에서 핑크 에너지를 선택하신 분들을 보면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되게 아름다운 알콩달콩한 사랑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반면에 사랑을 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사랑만을 갈구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분들하고 상담을 진행해 보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신 분들이더라고요. 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나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죠. 네. 핑크는 들어보니까 어떤 사랑, 애정으로 대표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저는 사실 이제 많은 여러 사람들과 항상 관계를 맺고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포괄적으로는 또 그런 의미의 메시지를 대변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요즘 현대인들은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개인적인 모임이나 그리고 가족에게도 인정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요즘 SNS처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맺어지면서 그렇죠. 내가 올린 글에 좋아요가 몇 개가 눌려졌느냐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핑크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깔려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들었던 바로는 어떤 막 싸움과 다툼이 잦았던 감옥에서 죄수복을 핑크색으로 바꿔서 실험을 했더니 싸움이 좀 줄어들었다. 뭐 이런 재미있는 실험의 얘기도 들어봤어요. 네, 맞아요. 핑크에는 마음과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힘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도 낯선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핑크를 뿌리고 사용하고 강의장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왠지 교육생들이 저를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그렇죠.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핑크를 뿌리고 사용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쵸? 저도 구체적으로 잘 어떻게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두 가지 종류를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동그란 병에 있는 건요. 오일이에요. 천연 오일이기 때문에 내가 핑크의 이슈가 좀 강하게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샤워 후에 몸에 바르시면 되는 거예요. 네, 몸에 진짜 직접 발라도 되는군요. 그렇죠. 네. 전체에 몸에 바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핑크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내 의식과 마음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면서 인정이나 사랑에 대한 욕구를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향수처럼 생긴 이 병은요. 보이시는 그대로 향수처럼 뿌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강의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사용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핑크와 향을 같이 호흡하면서 잠깐의 명상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바라는 의도를 저에게 인지시키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교육생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러면 저를 바라보는 교육생들도 저에 대한 편견이 아니라 있는 저의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게 도와주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게 혹시 향수처럼 어떤 향이 존재하나요? 맞아요. 보이시는 것처럼 컬러도 있기도 하지만 각각의 향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 관계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컬러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걸 거라고 예상이 되세요? 저요? 저는 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핑크 혹은 뭐 그린 이런 것들이 우리 대인 관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관계에 있어서는 이 그린 컬러가 도움을 네. 줍니다. 실제로 몇 주 전에 추석이 있었는데요. 추석이나 혹은 가족 모임이 있어서 가족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사실 같은 가족, 사랑하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내 맘 같지 않게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게 또 가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며느리들을 네. 상담을 하게 되면 무언가 그린을 뽑으신 분들이 많아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요즘 관계 때문에 힘든 일이 있냐라고 하면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근데 이 그린은 꼭 가족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무언가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동료나 상사, 부하 직원들, 인간관계 갈등을 대표하는 컬러가 바로 이 그린 컬러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런 환경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이 그린 컬러가 좋아진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이 그린 컬러가 당긴다는 말씀인가요? 네. 이 그린을 뽑으시는 분들의 통계치를 봤을 때 인간관계의 문제를 겪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 여러 가지 수많은 병들의 컬러 바트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시고 오신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어떤 색상이 가장 마음에 드셔요? 라고 이제 가장 먼저 뽑는 색상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리딩을 해주신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좀 전에 3개를 뽑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3가지가 각각 의미가 있는데요. 네. 원래 나라는 사람을 나타내는 병이 있고 네. 그리고 요즘 그분이 겪고 있는 심리 상태를 그쵸. 나타내는 또 병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답을 제시해주는 병도 있습니다. 네, 네. 일반적인 정신치료와 네. 또 우리 선생님께서 네. 이런 명상의 유익한 점을 활용하셔서 하는 네. 치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치료도 오랜 경험이 축적돼서 굉장히 도움되지만 네. 이 명상이 좀 이래 도입이 되면 이 어떤 점이 있냐면 명상이란 거는 있는 그대로 순간순간 관찰하는 거예요. 네. 관찰하는 건 우리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세상도 있잖아요. 이제 특히 마음을 잘 관찰해 보면은 마음이 어떤가 하는 걸 세부적으로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명상은 이 마음의 과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우리 물질적인 과학은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그렇지만 그에 비례해서 마음의 과학은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명상을 하게 되면 마음이 어떤 거라는 거, 네. 또 마음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굉장한 이점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모든 것은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잖아요. 그쵸. 정신적으로 힘든 것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 마음이 어떤 건지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명상을 하게 되면 명상이라는 건 뭐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냥 일어나는 일을 정확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쵸. 예를 들면 네. 밥 먹는 명상을 한다. 그럼 밥을 먹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보잖아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밥 먹는 거는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잘 보면 밥 먹는 것도 일련의 프로세스예요. 네. 우선 손을 들어야 되잖아요. 숟가락을 잡아야 되잖아요. 퍼고 입에 넣으면 먹은 만큼 침이 가득히 나와요. 네. 명상하기 전엔 침 넣은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먹느라고 그냥 허겁지겁 그렇죠. 바쁘죠. 신문 보면서 뭐 보거나 네. 뭐 보면서 하거나 생각하기 때문에 침이 나온다는 사실을 잘 네. 몰라요. 침이 나오고 사실은 씹은 만큼 위로 인계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 명백하게 정확하게 이래 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분명하지 않은 건 분명하지 않다고 아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생각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명상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를 정확하게 보는 노력을 명상을 하게 되면 이제 하게 되고 그것이 치료에도 적용이 될 수 있죠. 네. 우리는 막연하게 우리 생각으로 이래 될 거다 이러는데 그것이 그런지 안 그런지는 이 명상을 해보면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제를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보는 훈련을 갖다가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따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장님께서 혹시 제안해 주실 수 있는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속성을 좀 더 간단하게 정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은 실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실제하고 내 생각하고 차이 난 만큼 이게 괴로움이 따라요. 또 괴로움을 잘 처리를 못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정신적인 문제 앞에 괴로움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괴로움이 없으면 그 다음 건 안 따라와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보고 그에 맞게 살아야 괴로움이 적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과 마음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자들은 잘 관찰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자연은 인간이 눈 뜰 때까지 기다린다. 안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을 보게 되면 몸과 마음이 어떤 건지 알게 돼요. 나도 2003년 이전에는 안 봤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한 달 동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한 밤 9시 반, 10시 잘 때까지 계속 몸과 마음을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봐야 되는데 왜 봐야 되냐면 몸과 마음에 맞게 살기 위해서 봐야 되고 그 방법적인 이제 이런 어떤 봐야 될 필요성을 확실히 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필요성이 이제 확실히 되면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아침에 눈 뜨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를 보겠다 하고 딱 집중을 하는 게 좋아요. 일단은 내 몸과 마음의 어떤 속성을 내가 관찰하겠다라는 그 그렇죠. 마음을 일으키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 필요성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일에 이제 집중을 하는데 조금 집중하지만 습관상 그냥 생각에 빠져버려요. 그죠. 또 다른 생각으로 흘러가죠. 그렇죠. 그게 그동안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그 생각이 그거를 이제 딱 알아차린 순간에 뭐 한참 진행되고 알아차릴 수도 있고 바로 알아차릴 수도 있겠죠. 했을 때 머리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을 우리 생각을 하지 말고 적군이 침입했다 내지는 불이 붙었다 생각하고 불 끄고 현재 집중한다든지 그렇게 자꾸 하는 방법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소리 안 내게 움직여도 현재에 집중하게 돼요. 소리 지금 한번 책 한번 들고 놓을 때 소리 안 나고 한번 들고 나보세요. 들었다가 소리 안 내게. 그 좀 집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훨씬 주의를 집중해가지고 천천히 하게 되네요. 그러거나 안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카드 같은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가 현재 집중, 몸과 마음 관찰하는데 거기에 집중을 놓치면은 그냥 하나의 정오 표시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매일 하다 보면 또 잡힐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래 오른손잡이는 왼손으로 뭘 좀 해도 또 집중하게 되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는 궁금한 게 아침에 일어나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찰을 하시는지, 뭐를 관찰을 하시는지. 그렇죠. 저 경우에는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뜨면 이제 호흡에 보통 관찰하죠. 숨이 들락날락 하는 것이 이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요. 하고 이제 일어나면 일어나는 걸 알고, 뭐 면도할 때 면도하는 걸 알고, 밥 먹을 땐 밥 먹는 걸 알고. 하여튼 일어나는 고기만 딱 가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우리 아마 시청하시는 그 시니어 TV 시청자분들은 전혀 또 명상을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제 관찰하라, 알아차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뭐지? 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방금 설명을 해주셨듯이 내가 일어났을 때 지금부터 마치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기 전에 운동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지 이제 운동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몸과 마음을 관찰해야겠다.
그렇죠. 마음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내가 지금 호흡을 뭐 들이마시고 내쉬고 있구나. 아니면 뭐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고 있구나. 씻고 있구나. 뭐 물을 마시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나의 이제 몸과 마음의 속성을 자꾸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라. 이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아요. 그게 이제 왜 해야 되냐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거는 약간 고도의 어떤 수행을 해야 알 수 있는 건데 우리 마음은 항상 일어납니다.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계속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유익한 마음이 있고 해로운 마음이 있어요.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면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 되면 어떤 이 마음이라는 건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유익한 마음이 있으면 몸이 가볍고 몸이 가벼워져요. 그 다음에 그 자체가 또 정신이 되고 또 뭔가 미래에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근데 해로운 마음이 되면 정반대가 돼요. 나쁜 물질을 만들고 마음이 안 좋고 또 미래가 좋지 않아요. 근데 이 해로운 마음은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탐욕, 어떤 욕심, 화냄, 어리석음 이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엄청난 지혜가 있어서 이런 유익한 마음을 일으키냐? 그렇지 않아요. 현재 집중을 하잖아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나쁜 의도는 안 돼요. 남을 해치기 위해서 딱 집중해서 누굴 때린다 이건 아니고 좋은 의도를 가진 내가 뭐 내 몸과 마음의 속성을 알아보겠다. 내가 바로 살아보겠다. 잘 살아. 이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현재에 집중하면 유익한 마음이 나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도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마음 상태를 어떤 생각을 일으키냐 하는 것은 마치 내가 어떤 주파수를 가지느냐와 똑같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니어 TV 주파수를 계속 내고 있으면 시니어 TV와 이렇게 딱 매칭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내가 유익한 마음, 유익한 의도를 냈을 때 나에게 어떤 선한 결과가 돌아온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뭔가에 집중해서 나에게 집중해서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모든 에너지가 나에게 이렇게 모아지다 보니까 좀 뭐 이기적이 될 수도 있다. 나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또 실제로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은 다 이렇게 함께 공존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수행과 어떤 따뜻한 마음 공존하는 세상이 함께 어우러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기적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뭐 이기적인 데는 뭐 별 문제는 없다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기를 위하는데 진정으로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진정으로 자기를 위하는. 마음. 그러니까 자기한테 손해되게 자기를 위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보면요. 우리가 수태된 순간부터 우리의 생명이란 게 이제 부모님에 의해서 이제 수태가 되잖아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남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남의 도움 없이는. 또 그리고 태어나서는 이 숨을 안 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있는 그대로 정확히 보면 다른 생명체와 또 어떤 자연에 도움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정확히 본다면은 다른 사람은 상당히 고마운 존재예요. 고마운 존재고 자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야를 좀 넓게 가지는 게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시야가 좁아서 하면 자기만 딱 위하여 조금 나아가면 자기 주위만 위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전부 다 이래 연결돼 있어요. 그래 그런 점을 잘 볼 때는 언제나 이 남을 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걸 계속 추구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 참 재밌는 그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미국 책인데 목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목수 이야기.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평생을 집을 짓는 목수였어요.
근데 이제 미국 목수는 행정 처리를 하는 또 동업자가 있어야 되는 모양이에요. 사장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동업 관계로서 오랫동안 집을 짓고 서로 돕고 살은 거예요. 하다가 이제 이 목수가 나중에 이제 집 짓기가 싫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동업자한테 나 이제 집 좀 그만 지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집 하나만 더 지달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집 짓기 싫은데 억지로 다 지은 거예요. 막 대충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 짓는 맨 마지막 과정이 이제 열쇠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열쇠 만들어서 이제 동업자한테 주니까 동업자가 하는 말이 이게 당신한테 주는 선물이다. 네. 자기가 살 집을 엉망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 보면 다른 사람이 어째 보면 내 집에 있는 가구와 같은 거예요. 네. 우리가 사는 공간이에요. 네. 그래서 내하고 인연이 닿고 관계되는 사람을 잘 챙겨야 내가 잘 살 수 있어요. 그게 세상의 맞아요. 이치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선한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이런 건 나는 생각이 안 네, 들고 네. 우리가 정확히 보게 되면 남을 소중해하게 되고 나와 남이 같이 공존한 길을 찾을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러고 항상 고마움을 느낄 수밖에 네, 없죠. 따로 뭐 그 마음을 낼 필요가 없이 그렇죠. 나를 잘 관찰을 예, 하다 예, 보면 그 그렇죠. 마음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는 얘기 같으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게 보면 예. 모든 것은 결론적으로 이제 예. 연결되어 있는 어떤 맞습니다. 나와 너가 그리고 나와 세상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 관계를 이제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관계가 이제 잘 우리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하신 거에는 이제 그 공감 능력이 아마 그렇죠.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현대인들은 아무래도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원장님께서는 이 공감 능력을 우리가 좀 배양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요즘 보면 이제 자급자족 시대예요. 네. 뭐 돈만 있으면 맞아요. 해가지고 하니까 남이 별 필요 없다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남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감 능력은 이래 남의 그 어떤 마음을 정확히 알고자 하는 노력이 공감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왜 필요하냐면 나와 남이 서로 공존하려면 나는 나니까 잘 알잖아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잘 알잖아요. 이제 정말 저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걸 잘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걸 해요. 예를 들면 사람을 탁 만나잖아요. 그럼 자기는 그냥 스톱하고 남이 자꾸 대보는 훈련을 하는 게 좋아요. 아, 그 사람 입장에서. 네, 그 사람이 대보는. 왜냐면 난 내가 잘 알잖아요. 그쵸? 내가 뭐 볼 필요도 없잖아요. 아니까. 네. 일단 상대를 모르니까 상대가 돼서 상대의 눈으로 보고 또 상대의 마음이 되고 상대가 상대의 몸이 돼서 움직여 본다면 그래도 그 사람이 가장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스톱하고 사실 공감을 하려고 노력해 보면은 가장 장애가 되는 게 우리 생각이에요. 네, 이제 맞아요. 공감 능력이라는 게 지표가 쭉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마이너스인 사람이 있어요. 마이너스인 사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래. 너 마음은 그게 아니야. 이거야. 이러면 그 마이너스 이제 공감이 막히는 거죠. 마이너스 공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공감을 해야 되냐면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좋고 상대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입장에서 볼 때 내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어요. 네. 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내가 무슨 이념을 가지든 그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게서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해요. 또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인연이 돼서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공존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거를 잘 찾아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어떤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 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자라는 얘기는 이제 자주 하는데 또 우리 원장님께서 거기에 추가로 나의 생각을 스탑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그렇죠. 되어야 된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조그만하니까 사람은 뭐 별거 없다 생각하는데 안에 든 정보는 어마어마하고 맞아요. 그 사람이 가진 역량은 어마어마해요. 온 우주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 정확하게 알려고 해보면 이
내 생각으로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계다 이걸 알고 자꾸 그런 면에서 하고 또 내가 이제 공감을 잘했나 안 했나는 결과가 말해줘요. 네. 예, 결과를 항상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 자꾸 이래. 그 결과라는 것은 그 관계에 나타나겠군요. 그렇죠.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자기한테 좋으라고 했는데 나한테 그렇게 화낼 수 있나 하지만 네. 자기 생각이에요. 어째 그렇죠. 보면 맞아요.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85년도에 이제 세상의 이치를 알까 이걸 알고 난 뒤에 예를 들면 뭐 집에서 이제 집사람이 좀 나한테 불만이 있다. 그럼 어쨌든 내가 집사람한테 맞지 않은 뭘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자꾸 보게 된 거죠. 그렇죠. 나는 옳다고 했지만 그 사람 그렇죠.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맞아요. 안 맞을 수 있는 맞아요. 거니까요. 예. 시청자들이 뽑은 베스트 힐링 방법만을 모은 스페셜 방송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힐링 방법을 찾으셨어요? 혹시 아직 찾지 못하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우리 마인드 힐링은 계속 함께 할 거니까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함께 좋은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